네, 밀러 플래토 설명하겠습니다. 밀러 플래토는 여기 게이트를 충전 시 하이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이제 여기 VGS가 이렇게 차오르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차겠죠. 이 차오르는 양상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하는 요 구간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밀러 플래토라고 부르고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캐패시턴스 모스펫의 수직도를 좀 그려보면 여기 큰 게이트 커패시턴스, 게이트 옥사이드 커패시턴스가 있는데 얘를 뭐 이렇게 좀 찢어서 오버랩 캐패시터라고도 부르고 요거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리고 뭐 벌크 소스, 벌크 드레인 요 사이에 이런 모든 캐패시턴스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스펫의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CDS, CGS, CGD 이런 캐패시터들이 있는데 이제 사이즈가 작은 모스펫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게 보이진 않는데 사이즈가 큰 파워 TR 이런 쪽에서의 게이트를 충전할 때는 요 캐패시턴스들 때문에 이런 평평한 구간이 생깁니다. 사이즈가 작아도 물론 올라갈 때 여기를 확대하다 보면 올라가다 이렇게 조그맣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고 파워 TR에서만 발생하는 일이죠. 인덕티브 로드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뭐 인덕티브 로드라 해서 여기 뭐 로드에 인덕터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전류원의 경우도 또 이제 인덕티브 로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뭐 인덕턴스가 매우 크다면 계속 흘리던 전류를 흘려야 되니 뭐 전류원임과 같이 동작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요 모스펫에서의 캐피시터를 이제 V인, VX 노드, Vout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전류 3개 IG, IGD 그리고 IGS 이렇게 3개가 VX 노드를 기준으로 KCL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요. 이 IG 같은 경우는 RG분의 여기 RG 분의 V-VX로 존재할 것이고 여기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CdV, DT로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나중에 Vout 이가 움직이니까 로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구간에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V인이 0V일 때 여기 아직 하이를 넣기 전에는 당연히 아웃풋은 하이로 가 있을 거고 이쪽 플러스 방향 그리고 얘는 0V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 위에가 플러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니까 플러스에 좀 주의를 하시 방향 부호 방향에 좀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건데 우리가 V인이 5V를 인가를 딱 했을 때 당연히 VX는 바로 안 따라오겠죠. 그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밀러 플래토가 발생하는 거니 0.8쯤 됐을 때 우리가 0.8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위에가 1A를 흘리는 전류원이니까 여기서 1A를 흘리는 VGS가 걸리고 그렇게 이게 흘러야 Vout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얘가 트라이오드 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아직 1A까지는 흐르진 않는 더 적은 전압이 걸렸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 0.8V가 이제 0V에서부터 찼을 거고 얘는 CGD에 걸린 전압은 5V에서 이제 0.8이라 하면 4.2V 여기가 5V니까 까지 이제 이렇게 차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V가 4.15 이렇게 방전이 일어난 거죠. 방전이 일어났다 함은 사실 여기서 V인이 충전해 준 게 0.8만 충전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병렬로서 이게 V인이면 병렬로서 이렇게 0.8과 0.8이 빠진 게 또 이렇게 5V에서 4.2V로 간 거를 또 이제 이게 같이 나눠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5V가 실제로는 5.02V 뭐 이렇게까지 증가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직 Vout은 줄지 않은 그대로 하이를 유지한 채로 여기서의 과정이 살짝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VX가 1V 여기에 1V가 차서 아까 말한 여기 그린 위에서 흘리는 전류 1A를 흘리는 이제 전압이 걸리면 Vout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 IG 그리고 IGD, IGS인데 Vout이 떨어진다. 여기서 IG는 RG분의 Vin, VX, V-VX 그리고 IGD는 CdVout, DT
얘가 같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랑 얘랑 같다니까 IGS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Vout이 떨어지는 동안에만. 왜? 이 Vout이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Vout이 떨어지는 만큼 VGS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여기 그림으로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해석하는 관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를 M1, M2라고 했을 때 여기 M1, M2 여기가 이제 밑에 모스펫, 얘는 위에 있는 전류원의 VDSID 커브인데 이렇게 관점 보는 게 있고 이후에 또 뒤에서는 이제 피드백으로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 아까 1, 2, 3번에서 3번이죠. 1번에서는 아까 여기 이제 차기 전 여기 1번이고 1번일 때는 당연히 아웃풋이 하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친구의 아웃풋 VDS M1의 VDS가 곧 Vout이죠. 얘가 5V 여기 5V라면 하이에 가 있을 거고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VGS가 점점점 증가를 하는데 여기 두 번째 한 0.8이었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게. 그리고 한 이쯤이 한 이제 1V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이 여기죠. 그리고 요 각 VGS에 따른 VDSID 커브가 다 따로 나타나죠. 사이사이에 무수한 선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쯤 있는 거고 요 두 번째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전류원은 한 전류만 흘리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의 VGS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 커브는 하나로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번 여기서는 여기가 1번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는 흘리고자 하는 전류를 못 흘리는 트라이오드 상태인 쪽에서 이 1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이니까 아웃풋이 하이니까 이 전류원의 양단은 전압이 0V죠. 5V 5V니까 여기서 2 약간의 전류를 흘리기 시작하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2번에서는 여기 이제 3번인데 뭐 요 가운데 있는 점에서는 이렇게 점을 따라가면서 올라가겠죠. VGS가 커짐에 따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거 그림을 그려놓겠습니다. M1이고 M2 V아웃 5V에서 0V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 M2 전류원의 친구의 얘는 이제 2번 하다 쭉쭉쭉쭉쭉 하다가 3번을 여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서로 같은 전류를 흘리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실제로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3번이 이제 여기서 마주칠 겁니다. 3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Vout이 거의 아웃 5V에 가까운 뭐 4.8V였겠죠. 요즘은 얘는 뭐 한 0.2V일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Vout이 급격하게 여기 아로의 영향을 받아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물론 4번 5번 6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아로 영향 때문에 전류가 살짝 증가하니까 얘도 뭐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따라가면서 살짝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점이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완전히 반대로 여기 아웃풋이 로우로 떨어졌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쭉 7, 8, 9 쭉쭉쭉쭉 여기서 또 점 생기겠죠. 근데 이때 보면 우리가 지금 아웃풋이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한 요쯤까지 되죠. 뭐 거의 뭐 한 4.6V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5V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 구간 동안 이 VGSID 커브, 이 VGS에 따른 VDSID 커브가 여러 개가 나타나죠. 이 지나온 길을 보면 사실 VGS로서는 요만큼밖에 이제 변화가 없는 겁니다. VDS가 이만큼 변할 때 VGS는 요만큼 변한 거죠.
자, 4에서 6 동안 증가하는 VGS와 4에서 6 동안 감소하는 VDS의 차이가 이제 이게 B라고 하면 이게 A고, B 변화량 대비 A 변화량이 너무 작은 거죠. 사실상 VGS의 변화는 멈춰 있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 개인의 역량, 이 회로 자체의 개인의 역량에 의해 이 Vout이 감소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구간에서는 이 1V가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전류가 아까 V인 Vx가 이제 1V죠. 요 IG가 그대로 여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로 들어가는 이제 전류가 없이, 그래서 1V 유지되고, IG는 RG분의 V인 Vx와 여기에 변화량이 이제 델타 Vout이 발생하는 거고, IGD가 같다는 거죠. 이거는 CdVout DT가 같음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사실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던 게,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얘를 이제 KCL과 피드백 관점에서 좀 본다면, 및 KCL 관점, 우리가 그 밀러 플래토가 이렇게 눕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왜 평평해야 되냐,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얘 이렇게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1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운데로 가는 거겠죠. 아까 VGS가 증가하지 않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 조금 다시 그리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CGD, CGS, 그러면 IGD, IGS. 만약에 IGD가 작다면 얘는 KCL로서 1로도 가고 1로도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IG와 IGD가 같다고 봤고, 여기 플러스 IGS인데 얘가 0인 거죠. 근데 얘가 작다면, 즉 IS가 존재한다면, 전류는 얘가 더 크니까 전류가 이렇게도 들어오는 거죠. 얘를 좀 마저 그려서, 그래서 IGD가 작다면 1번, IGD가 작으니 이제 CGS로 전류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VGS의 증가를 유발하겠죠. 이제 이 IG의 일부가 CGS로 들어와서 VGS가 증가했으니 ID가 증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Vout이 결국 더 감소되는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VDS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IGD가 다시 증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여기서 더 빨리 뽑아가는 거죠. 이 Vout이 떨어지니까. 병렬연결이니까 여기 노드 전압은 같아야 되니. 그래서 두 번째로, IGD가 더 크다면, 더 크다는 말은 얘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전류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CGS에서 VX 정도로 전류가 나가야 되니 VGS는 반대로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VGS가 감소했으니 ID는 줄려고 하겠죠. 그러면 Vout은 다시 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느니까 다시 그러니까 늘려고 하니까 이 GS IGD는 결국 다시 감소하려고 하는 거죠. GD가 작으면 커지고, 커지면 작아져서 피드백이 걸리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평하게 똑같이 VGS가 델타 VGS가 0이고 IGS도 0인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결국에는 이제 IG와 CdV out DT가 이제 동일하다고, RG분의 아까 V-VX 있었죠.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실제로 회로를 돌려보면 이제 이 Vout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가 잠깐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피드백 작용인 거죠. 이제 VGS의 I가 너무 갑자기 확 들어가서
Vout을 더 낮췄다가 CGD에서 그 I를 땡겨와가지고 VDS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올라간다고 Vout이 다시 올라가서 이제 결국 피드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밀러 플라토 이후 밀러 플라토가 이제 평평하게 좀 증가했다가 평평하게 생기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은 이제 얘는 0V가 됐죠. 결국에 Vout이 0V, V인과 Vx는 1V보다 더 큰 밀러 플라토 이후 0V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등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0V라서 여기랑 여기가 붙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CGD와 CGS의 병렬 형태로서 이제 RC 충전을 하는 거죠. RC, CGS 플러스 CGD 의 병렬 형태로 여기서 또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여기가 이제 Vout이죠. VDS가 이게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떨어지는 그 구간 동안 여기 밀러 플래토가 발생하고 아까 최초에 떨어지기 여기 직전에는 뭐 살짝 올라간다고는 했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플래토가 발생하고 여기가 VTH 이제 GS가 VTH부터 여기 IDS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이 IDS가 이제 1A가 흐를 때부터 그리고 그때의 이 전압은 VGS는 이제 뭐 1A를 흘리는 이 VGS가 잡히는 거죠. 그때부터 아웃풋이 떨어지며 밀러 플래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이 밀러 플래토의 VGS를 차오르기 위한 그 IG가 존재하죠. IG가 들어가서 이렇게 VGS가 잡히는 건데 이 IG의 그래프 또한 이제 여기 게이트 열로 들어가는 전류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I 피크까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밀러 플래토가 생기고 또 이렇게 나머지가 없어지는 이런 IG도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레지스티브 로드 아까도 위에가 전류원 혹은 뭐 인덕터였죠. 이번에는 저항성 부하를 로드로 갖고 있을 때는 이거 전류가 흐르면 이제 아까는 여기 1A를 흘리는 전류를 그러니까 전압이 여기 걸릴 때부터 아웃풋이 떨어진다 했는데 저항은 이 전류가 흐름과 동시에 여기에 볼테이지 드랍이 잡혀서 Vout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Vout이 여기서부터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리얼에서는 뭐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근데 깔끔하게 그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최초의 IDS 한 여기의 전류에서는 전류값이 너무 작으니까 뭐 크게 잘 보이진 않는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른 그 시점부터 아웃풋이 떨어지고 그때 동안 이제 밀러 플래토가 이게 발생하고 밀러 플래토가 다 찬 아웃풋이 로우까지 떨어진 이 상태까지 계속 IDS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지점 도달하면 그때 전류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턴온을 얘기했는데 턴오프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턴온 메커니즘의 반대겠죠. 아까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번에 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뭐 피드백 관점으로 따지면 IGD, IGS가 있는데 온 오프니까 0V가 되니까 이제 여기 5V가 찼던 게 0V를 향해서 떨어지겠죠. 그 가운데 1V에서 만나서 밀러 플래토가 발생할 거고 그 밀러 플래토가 발생할 때 이게 IGD, IGS 동일하게 IG는 IGD 플러스 IGS이며 이게 0V, 0A겠죠. IGD가 만약에 크다면 IGS는 상승할 거고 왜냐 이제 이게 크다면 전류가 1로 들어가니까 VGS가 증가할 거고 VDS는 Vout은 감소할 거고 따라서 감소하니까 IGD 또한 감소하겠죠. 크면 감소. 반대로 IGD가 작다면 VGS는 감소할 거고 Vout은 증가할 거고 따라서 IGD가 다시 증가하겠죠. 작으니까 증가하고 따라서 밀러 플래토 가운데를 유지하는 밀러 플래토 구간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밀러 플래토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느리잖아요. 이게 턴 온오프 하는 그 듀티를 따졌을 때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그래서 밀러 플래토가 많이 나타나는 파워TR에서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게이트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합니다.
게이트에 전류를 엄청나게 밀어 넣어주는 뿐만 아니라 회로 보호도 하고요. 그래서 밀러 플래터가 이렇게 있는 애를 게이트 드라이버를 쓰면 이게 아웃풋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봤을 때 게이트 드라이버 여기서 온 한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기존보다 이게 쭉 늘어났던 게 좁아지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 플래터를 줄였기 때문에 이제 차지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그래서 스위칭 로스를 더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시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CGD, GD 뭐 GS, DS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CISS 또 뭐 COSS, CRSS 뭐 이렇게 해서 인풋 캐패시턴스, 아웃풋 캐패시턴스, 그리고 이거는 리버스 트랜스퍼 캐패시턴스라고, 이게 CGD, 이게 CDS 더하기 CGD, 그리고 얘는 CGS 더하기 CGD 뭐를 의미하는 요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ISS가 뭐 1300 피코페럿이면 피코면 엄청 작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작은데 굳이 따져줘야 되냐? 근데 우리가 얘를 턴온 오프 할 때 온타임을 뭐 한 100 나노세크라고 하고, CGD가 뭐 500, 뭐 일단 GS는 얘는 뭐 빼고 일단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VDD가 400V고 V인이 20V다 하면 얘가 이제 뒤에서 열렸죠. 최초는 이렇게 400V였을 건데 얘가 여기 쪽이 이제 플러스 20V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죠, 부호가. 그럼 이게 델타 VGD가 420V인 거죠. 얘를 우리는 요 초 동안, 요 초 안에 키고 싶은 거잖아요. I는 C DVDT가 500 피코 곱하기 100 나노 420은 2.1A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2.1A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막 모스펫을 이렇게 뭐 5V 0 이런 턴오프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이트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막 IG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평균값이 2.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iPeak 같은 경우는 아까 게이트에 달려있는 그 RG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 되는 애인데, 얘를 뭐 인터널에 존재를 하든 아니면 뭐 링잉을 작게 더 추가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 RG분의 VGS로 여기 VGS로 iPeak가 존재를 하고, 뭐 인터널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 앞단이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가요. 끝이 뭐 인버터로서 존재하면 얘가 동작을 하면 RDS 온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요 정도 언급을 해드렸고,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봤던 건데, 추가적으로 이게 VGD도 나타나 있습니다. VGD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보면 여기 VGS와 이제 여기서 플래토가 끝난 시점부터는 따라가죠. 아까 뭐냐 얘가 여기 붙어버렸으니까 0V니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했죠. GD고 GS고 같이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IG도 여기 이렇게 밀러 플래토가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